특히 세 학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고대 면접은 관련되는 배경이 거의 대부분 다루가 있어요. 연세대는 같은 또는 이라든지 아니면 비교한다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게 연세대 입니다. 면접은 말하는 요령을 익히는 정도로 끝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논술에 면접과 연결된 부분을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도 그렇고요. 서울대는 아쉽게도 논술 현황이 빠진 지 오래됐습니다. 연대 고대는 아직도 여전히 논술을 가지고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특히 세 학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시문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다롭죠. 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에 대한 연습까지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면접 전형 자체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논술과 면접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하는 전형도 한번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시문 면접은 서울대도 그렇고 특히 고대 면접은 인문 사탐에 관련되는 배경이 거의 대부분 다루가 있어요. 사회문화라고 한다면 제시문은 생활윤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경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면접은 제시문 자체에 대한 이해는 쉬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지시대로 표현을 하느냐, 여기 면접관들이 어떤 요구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합성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말만 핵심적으로 길게 늘려가지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제대로 읽어냈고 읽어낸 걸 얼마나 잘 조절하고 정리할 수 있느냐, 대학 본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인 게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학업에서 수능에서 사회탐구를 준비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세 개가 맞물려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공부가 필요 없는 게 오래됩니다. 연세대는 고대와 전형이 또 다릅니다. 데이터 중에서 도표 같은 또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한 걸 표현해 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추이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내용 변화나 전후를 비교한다든지 이거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탐구한다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게 연세대 제시문 면접입니다. 두 학교가 스타일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통 문머는 말하는 스피치 연습 정도고요. 나머지는 제시문 독해는 조금 달라요. 연대는 선거 과정에 일단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해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는 물론 그보다 좀 약하지만, 근데 고려대는 사회문화에서 기본 개념 설명하거나 생활윤리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 설명하는 것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예외도 좀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패턴은 두 학교는 그렇습니다. 논술 공부하실 때 제시문 독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짧은 시간에 그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지시대로 그 글을 써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논술인데, 특히 제시문 면접은 그 짧은 시간에 말로 옮긴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독해를 제대로 이어나가는, 지원할 때 코칭을 제가 잠깐 해드리는 건 독해를 잘한다, 글에 대한 말하는 요령이 있고 센스가 있다 하는 분들은 면접을 일반 전형에 몇 개를 섞어 놓기도 합니다. 외고나 자소과 같이 학교에서 그런 게 훈련이 됐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면접 전형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편이고요. 논술 구조가 조금 더 글쓰기에 유력한 친구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면접을 준비하는 건 논술과 비슷합니다. 논술과 같이 준비하다가 역시 하반기 때 면접형의 구체적인 일단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서울대까지 세 학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다 자료형 면접이 많아요. 생기부나 이런 걸 토대로 한 면접이기 때문에 자기 진로 적합성,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면접형 문제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 토대로 해서 얼마나 내가 전달력 있게 말을 옮기느냐, 이런 싸움이 되겠죠. 말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수다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나는 이런 정도의 잠재력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일단 그런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필하셔야 되겠죠. 면접도 역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도 말하는 거는 사실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 말하는 거에 대한 연습이 고등학교 때까지 좀 소홀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앞에 두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들 중에 말이 정말 어눌한 친구를 훈련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전달하지 못해요. 그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오지 못했던 친구인데 근데 재시문 연습은 열심히 물론 해왔죠. 처음부터 일단 훈련을 시킨 게 뭐냐면 재시문에서 요구한 지시사항을 읽는 걸로 시킨 게 아니라 가급적 자기의 의견을 얼마나 정연하게 피력할 수 있는지를 2분 또는 더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3분 계속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제는 꼭 교과 이외에도 자기가 느낀 걸 얼마나 정연하게 제대로 된 어휘를 선택하는지 그 구조를 보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물론 결과 너무 좋았습니다. 연대, 고대 둘 다 합격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연대로 그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를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내용이면 너무 좋고요. 이런 사례는 여러분들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정확한 진로에 대한 코칭을 받으신 다음에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시 전형에 대한 자신감이 학업은 어느 정도 일단 실력을 보여줬는데 수능 성적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늦게 3학년 초는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이후의 시점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랑 계속 연락합니다. 벌써 대학 4학년이 됐네요. 학업 시간이 일단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했고요. 피드백은 제가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분에게 와서 울기도 하고 애증이 많이 교차했던 수업들이죠. 제가 요구했던 대학을 썼는데 한 군데는 성균관대고요. 또 하나는 중앙대입니다. 근데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준비했던 시간은 기대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만큼 그 열정으로 그걸 보완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의 선택은 과외에 대한 흥미가 조금 높기 때문에 중앙대 가서 너무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논술에 대한 그 실력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논문상까지 받을 정도로 기초가 튼튼하니까 다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논술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보람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오랫동안 준비한 건 사실이에요. 2학년 후반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어떤 학업 성적이 그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쓰지 못했고요. 유일하게 한양대, 나머지는 최저 등급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여대 위주로 썼고요. 한양대는 제가 좀 기대하기 힘들었던 학교입니다. 돌발 변수가 많고요. 경쟁률도 보통 100대1 육박하는 건 사실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경쟁률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일단은 한양대는 끊임없이 계속 연습을 시켰지만 서로 장담을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얼굴에 조금 화색이 돋는 이유는 한양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친구가 기출문제를 풀었던 결과에 대해서 저는 합격권이라고 얘기했지 합격한다고 얘기는 못했어요. 이 정도면 잘 썼다. 가서 선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학교에 조금 더 치중하자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양대에 총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문가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줬던 사례가 한양대 학교였던 친구입니다. 논술의 2020년 전형과 면접의 역시 같은 해의 전형을 묶어가지고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